네, 이렇게 한국 영화는 날로 발전하고 있고요. 또 영화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영화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네.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네, 이 넷플릭스 이번에도요. 어떤 영화가 상영됐는데 네. 앞에 N이라는 이 N자 알파벳이 나왔대요. 그 영화 앞에 N이라고 나오면 다 넷플릭스 영화래요. 그랬더니 극장에서 이제 야유가 퍼지고 또 한편에선 박수도 나오고 밖에서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넷플릭스 물러가라라는 피켓 시위가 일어나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박수를 친 사람들은 이퀄리티를 얘기했겠죠. 네. 영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네. 좋은 영화를 극장에서. 근데 네. 이제 야유를 보낸 사람들 입장은 또 그런 입장이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영화 시장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건 뭐냐? 온라인 뭐 온디맨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저는 뭐 양쪽을 다 하는 사람 입장이라 뭐라고 못 하겠네요. 영화도 하고 넷플릭스도 하니까 저는 뭐 잘 정리되길 바래요. 네, 그 누구였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500만 불 투자해서 한국 옥자. 옥자 그 영화 상영 다 거부했잖아요. 한국의 주요 극장들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지방에 있는 로컬 극장들에서만 상영을 했었는데 네. 그 감독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한다. 네. 네, 어쨌든 지금 영화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영화를 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투자자가 어디에 몰리겠습니까? 미래의 가능성이 높은 곳에 몰리겠죠. 그렇죠. 이제 영화가 아무리 TV에서 큰 스크린을 해도 뭐 아무리 커봤자 뭐 100인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는 이제 이 영화만 왜냐하면 넷플릭스 영화도 영화를 만들 때 그쪽을 포커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상영하는 크기를 포커스로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극장에서 봐야지 그 영화의 제맛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극장에서 보길 바라죠. 더 많은 네. 사람들이. 근데 네. 이제 투자는 뭐 넷플릭스에 받았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유저들을 위해서 넷플릭스에서 보여주겠지만 일단 뭐 크리에이터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큰 극장에서 그 돌비 사운드로 제대로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네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타인종 친구가 그 좀비 영화 있죠? 부산인가요? 부산행이요. 부산행. 예, 부산행을 봤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 한참 된 영화를 어디서 어떻게 봤냐 했더니 넷플릭스에서 봤다는 넷플릭스 거예요. 있습니다. 와, 이게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왜냐면 딱 넣고 찾아봐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나 다 클릭해서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넷플릭스가 정말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영화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힘이 있는 이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또 아시아인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개봉이 끝나고 나서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네네네. 부산행도 그렇고 뭐 곡성이란 영화도 그렇고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들이 뭐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네. 아저씨라는 영화도 있었고 예전에 네, 원빈이 네. 나왔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런 걸 보면 뭐 저번에 옥자에 500만 불 투자한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이 영화가 방영되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투자가 그만큼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넷플릭스 러브를 할 때도 네. 그 제작자랑 대화를 해봤어요. 촬영하면서. 러브는 드라마였죠. 드라마였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회당 네. 뭐 거의 한 100억 뭐 이렇게 80억 100억 이랬으니까 드라마 제작비가 100억이에요? 넷플릭스 기본 제작비가 한 네. 50억에서 150억 회당. 네, 회당. 예. 와. 그러니까 한 영화 하나 제대로 만드는 거랑 똑같죠. 네네. 그리고 이제 작가에게는 그렇게 자유를 준대요. 네네. 예. 마음껏. 근데 ABC나 뭐 이런 어떤 우리 뭐 HBO 아무튼 이런 브로드캐스트에서는 뭐를 제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건 안 되고 저런 건 안 돼. 근데 네. 작가들에게 더 창조할 권리를 주고 네. 돈은 더 많이 대주고 그러니까 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넷플릭스 초창기에는 이 넷플릭스는 스테이션의 역할만 하고
이 아웃소싱을 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직접 제작을 하는데 그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단기간에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구나. 넷플릭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버도 그렇고요, 에어비앤비도 그렇고요. 네. 엄청나게 빨리 우리가 이 한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면요. 물론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 하나의 재벌이 계속해서 자신의 직계 존속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경우고, 미국의 경우는 100대 재벌, 100대 대기업을 분석해 보면 자신 일대에서 자신이 일으킨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만큼 회전이 빠르고 스스로 하나의 기업을 성장시켜서 대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 기업이 발전하는 속도, 하나의 대기업이 탄생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지금 우버 같은 경우에는요. 5년 만에 5조의 기업 가치가 됐고요. 에어비앤비는 10년이 안 돼서 10조의 기업 가치가 된 거예요. 10조 달러.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앱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대요. 시장이 글로벌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국지적으로 로컬화 됐는데 이제는 글로벌화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래요. 지금 뭐 스트리밍 서비스도 넷플릭스 그리고 애마존 그리고 이 훌루가 있는데 훌루도 디즈니에서 다 샀다 그러더라고요. 디즈니에서 팍스, ABC도 샀고 ABC에서 팍스도 샀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디즈니 거죠. 그쪽은. 이 3대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를 두고 전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다른 기업들은 어디 뭐 명함도 못 내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들이 미디어 채널을 가지려고 사고 있고요. 또 기존의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인터넷 앱 기업들을 다시 또 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건지 미래에는. 그렇다 보면 미래에는 큰 회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경쟁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넷플릭스하고 다른 어떤 영화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많은 그 미국 영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경쟁이 되겠어요? 이제 넷플릭스가 거의 독점을 하는 거죠. 몇몇 개의 인터넷 웹 영화 스테이션이 살아남고 대부분은 다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런 체제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이게 뭐 삼국지죠. 삼국지.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또 분리되고 거기서 또 이게 어차피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인간의 노동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이 대신 노동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 시간보다 휴식의 시간이 길어지고요. 하지만 수입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생산을 지금 인공지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데 대기업만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가장 인류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겠죠. 네, 일을 조금 하고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그렇다면 당연히 양극화가 되겠죠, 경제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러겠죠. 영화계에서 가장 먼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간들은 대단한 종족이에요. 그래서 뭐 4차 혁명이 가더라도 인공지능이 뭐 일을 다 뺏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무슨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분명히 또. 제가 이번에 하와이 워크숍 갔다 와서 느낀 건 뭐냐면 그때 우리 통화를 했었잖아요. 지금 많은 한국 젊은 우리 배우분들, 아티스트분들, 일반인들이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알고 있던 그런 느낌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뭔가를 만들어내자. 기존의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갈 것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2명, 3명 모여서 프로젝트로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서 프로핏까지 창조해낸단 말이죠. 이게 원래 없던 구조예요. 대기업 아니면 뭐 중소기업 아니면 뭐냐 알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룹들끼리 모여서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서 새로운 뭐 벤처 기업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알바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창조할 목표를 가지고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룹들이. 너무 저는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는요, 그 우버 이런 앱 서비스 우리 이게 공유 이 이동 수단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이 지금 막 파업하고 뭐 시위하고 분신 자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화예요. 네, 언제나 어떤 혁신이 일어나면 이 앙트레프레너가 나타나면 세상은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절망적이지 않은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 또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이 됩니다. 우리 그렇죠. 옛날에 무슨 파워 유튜버 이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말도 안 됐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또 창조되기 때문에 또 흐름에 맞게 또 다른 분야로 옮겨가는 그런 또 지혜가 발휘되면 얼마든지 우린 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이서희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셨던 뭐 테드톡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고 싶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런 퍼블릭 스피치 강사하시는 분들이 네. 강연사 네. 그런 분들이 하나의 직업이 됐죠 이제는. 그렇죠. 예전엔 나와서 그냥 이렇게 강의만 듣고 끝나는데 지금은 그분들 보면은 다 무슨 대표예요. 네. 뭐 커뮤니케이션 무슨 대표. 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뭐 소통해주는 그렇죠. 무슨 미디어 대표. 네, 네. 다들 그걸로 네. 이제 힐링 프로그램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죠.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수익도 들어오니까 네. 이제는 자기 개발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네. 이런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겁니다. 네, 네.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값어치를 주고 돈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고 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 얘기를 자기 스토리를 네. 대중들 앞에서 얘기할 그런 권리를 얻으려고 그럴 거예요. 네, 네. 예. 지금 유튜브에 댓글을 쓰셨는데요. 김은비 님이 하이 종맨 오늘 너무 멋져요. 선글라스 빨리 끼셔야겠습니다. 그래? 깨야지 그러면. 네, 좀 가려야 돼요. 아니 괜찮아요. 뭐 요거 한 중간쯤에서 이렇게 항상 중간쯤에서 한번 만나보는 걸로. 예. 중간쯤에서 만나보는 네. 걸로요. 네, 여러분 지금 이슈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베를린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하늘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